중세시대의 흑마술이 담겼다. 외계 문명과 접촉했다는 증거다. 인류가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다. 6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책. 지금 만나보시죠. 영국 런던에서 고서적 전문점을 연 보이니치. 1912년 재고 확보를 위해 이탈리아로 건너갑니다. 우연하게 로마 외곽의 오래된 성에서 사파가 곁들여진 중세 필사본을 발견합니다. 필사본은 손으로 써서 만든 책인데요. 대략 500여 년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저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에 담긴 문자와 그림들이 묘합니다. 문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문자와도 유사성이 없었고요. 식물 사파, 초록색 웅덩이에서 멱을 감는 나신의 여인, 묘한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필사본을 본 몇몇 학자들은 중세 약초 치료법을 특이한 형식으로 열거한 사장된 의학서일 거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니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필사본에 적혀 있는 문자들이 암호일지 모른다는 솔깃한 이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강한 호기심을 느낀 겁니다. 보이니치는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이 조그만 필사본이 중세 흑마술이 20세기 과학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흑마술의 진가를 확인하려면 먼저 암호를 풀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초기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미국 육군의 암호 해독반에도 요청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헌문만 견지 7년, 그리고 윌리엄 로메인 뉴볼드를 찾아갑니다. 뉴볼드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고대 철학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뉴볼드는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세 줄의 희미한 라틴어를 발견한 겁니다. 그는 이 라틴어가 나머지 부분을 해독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921년 4월 미국 철학학회 회원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뉴볼드는 자신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필사본의 작성자가 로저 베이컨이라는 겁니다. 로저 베이컨? 로저 베이컨은 13세기 영국의 대학자인데요. 과학적 방법론의 선구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뉴볼드에 따르면입니다. 베이컨은 이 필사본에서 망원경이나 증기 같은 공학계의 놀라운 발전을 예견했습니다. 정자의 영법, 그리고 머나먼 천체의 나선형 성운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베이컨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세 종류의 암호를 동원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라틴어 문자를 둘씩 맞춰 조합하면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100% 표음 문자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암호를 해독하려면 먼저 필적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미묘한 특성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뉴볼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한 줄의 암호문을 여러 문단의 라틴어로 바꿀 수 있었다. 이 짧은 책은 실은 백과사전이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근거로 보이니치의 고문서는 전 세계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 등극했습니다. 그렇게 베이컨은 시대를 몇백 년 앞서간 암흑시대에 갇혀있던 과학계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물론 의문을 제기한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볼드는 베이컨이 그가 살던 시기에는 알 수 없던 역사적인 사건과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뉴볼드는 1926년 9월 사망합니다. 1930년 보이니치도 눈을 감습니다. 보이니치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 필사본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매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필사본은 팔리지 않았다. 보이니치 암호가 끝까지 수수께끼로 남았기 때문이다. 유볼드는 자신이 미스터리를 해결했다고 확신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승자는 미스터리였다. 몇 년 뒤 시카고 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 존 매튜스 멜리는 우연히 보이니치 필사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암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그는 이내 수수께끼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필사본을 주제로 논문을 출간하는데요. 그의 논지는 분명했습니다. 뉴볼드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고 그러므로 전적으로 기각해야 한다. 그렇게 뉴볼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데요. 먼저 뉴볼드가 현미경으로 발견한 필적상의 특징들이요. 사실 양피지에 적힌 잉크가 갈라지면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뉴볼드가 원문을 잘못 옮겨 적었지만 어찌어찌 뜻을 정확히 때려 맞춘 것도 있었습니다. 암호해독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똑같은 라틴어 문장을 세 가지 버전으로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세부 사항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든지 기본적인 철자를 잘못 읽은 것도 있었습니다. 멜리는 그것이 자기 기만이라며 철퇴를 가했다.
뉴볼드가 해독한 암호는 로저 베이컨이 숨겨놓은 비밀이 아니라 그의 열의와 기발한 무의식이 빚은 작품이었다. 그렇게 뉴볼드의 해석은 10년 뒤 오류투성이로 밝혀졌습니다. 엉터리 해석이었던 거죠. 뉴볼드 이후 수많은 학자와 암호 해독 전문가, 아마추어 애호가들이 이 보이니치 필사본 해독에 도전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에서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양피지를 분석했고요. 영국 킬 대학교의 고든 러그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단어로 만들어낸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세시대의 부유한 귀족에게 연금술 입문서라고 속여서 팔아넘기려고 제작된 책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암호해독 전문가들도 본문에 어떤 언어가 쓰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이니치 필사본의 매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집니다. 2019년 이후 발표된 관련 학술 문헌이 무려 200권이 넘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소설과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심지어 비디오 게임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뜬모를 수백 년 전 필사본 하나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매달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니치는 이 고문서를 발견했을 때 수수께끼 같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이 책은 단어마다 심오한 의미가 내포된 종잡을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작품이었다. 보이니치 고문서가 그토록 흥미진진했던 이유는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 필사본은 현재 예일대 희귀본 도서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여전히 책의 내용은 수수께끼인 상태로요. 우리의 뇌는 항상 문제 해결과 향후 예측을 시도하면서 패턴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도파민계에는 묘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도파민에 관해 설명드리면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기분, 동기, 보상, 학습, 그리고 운동 제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도파민계의 묘한 특징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게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측 오류, 즉 예상하지 못했던 보상과 뜻밖의 사실이라는 거죠. 미스터리는 그렇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결국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미스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스터리 박스라고 합니다. 미스터리 박스는 결정적인 정보를 안에 감춘다. 때로 정보는 커다란 달걀 안에 숨겨져 있기도 하고 공주와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는 이야기 플롯 사이에 있기도 한다. 방법이 다를지 몰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찾는 비밀을 숨기면서 인식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모든 미스터리 박스가 똑같진 않을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잔혹할 정도로 밀어붙일 수 있다면 도저히 뿌리칠 수 없을 만큼 중독적인 미스터리 박스를 고안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 박스를 열려고 들 것이다. 오늘의 책은 지루하면 죽는다 였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미스터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상을 빗나가는 짜릿함,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트릭, 규칙을 깨부수는 매력, 마성의 캐릭터 등등등이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통해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콘텐츠에도 비밀 장치를 장착하는 겁니다. 지루할 틈 없는 그렇게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